안녕하세요. 1월 9일 화요일, 지금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여기 앞에 국립민속박물관이 보이죠? 오늘 눈이 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온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10시 반부터 2024년 라인업, 올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오늘 기자간담회가 있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고요. 여기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 많은 직원들이 지금 눈 치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2024년 기자간담회,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그럼 이어서 각각의 전시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속하는 모임 아시아 여성미술가들이라는 기획전이 올해 서울 하반기 서울관에서 열립니다. 1960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 여성미술가들의 작품을 신체라는 관점에서 종합하고 각 국가들의 대표적인 여성미술가들의 작업을 통해서 각 국가의 문화적인 상황과 예술적인 상황들을 비교 분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중 근현대 회화전이 11월 말부터 덕수궁에서 열립니다. 이 전시는 이어서 공동 주최적인 중국 미술관으로 옮겨져서 내년 초반에 다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전시는 양국의 국립미술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수묵채색화를 주축으로 하는 그런 회화 작품들의 명작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양국의 문화적인 상황과 예술적인 성취들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실험미술 1960년대에서 70년대, 아까 관장님 발표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작년에 우리 미술관과 뉴욕의 구베랄 미술관을 돌면서 큰 성과를 거뒀던 전시가 올해 다시 LA 해모 미술관으로 옮겨져서 전시가 이어집니다. 특히 LA 지역은 재작년 라크마에서 있었던 한국 근대미술전,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생애 찬미 샌디에고 전시에 이어서 한국 실험미술전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미술의 붐을 이어가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서라는 한국 근현대 수혜전 2020년 기억하시는 기자님들 계실 텐데요. 2020년 덕수궁에서 열려서 큰 인기를 모았던 전시였습니다. 이 전시는 당시 코로나 상황에 맞물려서 온라인 전시로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상식적인 포맷이 되었지만 당시 그렇게 개발된 온라인 미술관의 최대 수혜 전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대만의 타오이엔 시립미술관에서 그 온라인 동영상을 보고 크게 관심을 보여온 것을 계기로 이 전시를 대만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의 심화 또 다양성과 확장성을 추구한다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강소 작가님의 전시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서울관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강소 작가님 잘 아시다시피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서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한 소통의 역사를 자신만의 언어로 고민해온 한국 미술의 대표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이강소 선생님의 그 퍼포먼스, 개념 미술, 설치 작업, 조각, 사진, 심지어 공예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을 끊임없이 추구해왔던 작가의 전반적인 면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개인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관에서는 상반기에 조경과 정용선의 작품이 전시가 이어집니다. 최초의 여성 조경가였기도 했던 정용선의 약 반세기에 걸친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전시인데요. 미술관에서 조경가의 전시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영선 작가의 경우 사실 250개 정도의 조경 작업들을 주요한 것들만 뽑아도 한 250개가 되는 작업들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작은 양인데요. 그 중에서도 한강 색강의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 90년대에 한번 그게 전체가 주차장으로 바뀔 수 있는 위기에 놓였었는데 정영선 작가가 주도로 그것을 지금 한국 최초의 생태공원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했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전시는 물론이고 서울관 외부의 주요 공간들의 선생님의 그 조경 작업들을 일부 선보이면서 종합적으로 작가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 자수 역시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에서 8월까지 덕수궁에서 열릴 것이고요. 근현대 자수라는 것이 19세기부터 한국 미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미술이라든지 교방미술 이런 식으로 폐화가 되면서 그동안 미술사에서 많이 제외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을 다시 정립을 하고 다시 한번 들여다봄으로써 한국 미술사의 폭을 크게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천관에서는 11월부터 생활도자예술 1950년대 이후 한국 현대도자라는 제목의 전시가 열립니다. 이 전시 역시 50년대 이후 한국 현대도자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전시인데요. 한국 근현대의 자생적인 도자 상장물이 출현했던 1950년대와 70년대 도시화에 따라서 도자의 그 삶의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는 과정, 그리고 90년대 이후 국제화의 영향으로 도자 작업이 대형화되고 건축과 함께 맞물려지는 상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년 이후에 디지털 환경에서 현대 도자가 어떻게 바뀌어오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역사적으로 조망해보는 최초의 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인 동시대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전시로 이어집니다. 청주관에서 4월부터 예측 불가능한 세계라는 제목으로 소위 인공지능,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걸치는 어떤 미치는 영향과 특히 미술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을 해서 흥미로운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약 8명의 작가들, 김하영, 엄메이크랩, 피터 슈타이얼 등의 작품을 통해서 이 흥미로운 주제를 고찰을 해볼 계획입니다. 서울관에서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사물은 어떤 꿈을 꾸는가라는 제목의 기획전이 역시 사회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 전시는 사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그 사물이 존재함으로써 우리의 생활 양식이나 우리의 생각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이 미술적으로 어떻게 성화되고 펼쳐져 왔는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잭슨 홍, 김한솔, 더 슈퍼플럭스, 니코 크랩스 등 약 15명의 작가의 작업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선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맥락 취재전의 마지막 전시가 퍼포밍 홈, 대안적 삶을 위한 집으로 과천의 하반기에 가장 주요한 기획전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2000년 이후에 서희 주거 문화가 완전히 아파트가 역전을 해서 아파트가 절대적인 또 기준이 되는 그런 주거 문화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21세기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약간 역설적이게도 이 과정에서 오히려 승려상, 임태병, 조병수, 최욱 등 주요한 건축가들은 대안적인 삶, 즉 개인의 집과 삶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실험을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땅콩주택, 협소주택 등을 포함하여 심지어 땅속주택까지 여러 다양한 사례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소개될 예정입니다. 소장품을 연구는 사실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특히나 12,000점이 넘어가는 현재 소장품들을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다양한 기획 전시로 또는 연구 대상으로 승화시키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미술관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환으로 당신의 세상은 지금 몇 시? 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사진 전시가 우리가 어떤 기성작품을 통해서 그 빈틈을 메웠나 하는 것들을 관객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과천의 동산방 전시가 동산 박주환 컬렉션 전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과천에 찾는 그런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전시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일반 관람객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천에서는 역시 하반기에 동종이라는 제니프 스타인캠프, 리사 아틸라, 그리고 벽 에이트킨 등 주요 비디오 작가들의 대형 설치 작업들이 원형 전시실에서 규모 있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수공에서 9월에서 10월까지 좀 짧게 간단한 전시가 또 흥미롭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작고 작가들이 흔히 그 전성기 때의 작업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쉽지만 마지막 돌아가시기 마지막 몇 해 동안 만들어진 작업들을 통해서 그동안 각 작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술적 성취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고찰해 보겠다는 기획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청주관에서는 역시 이름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소장품을 통해서 이 작품과 제목 그 사이 그 두 관계가 가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들을 바라보는 그런 흥미로운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 창작 지원을 통해서 미술 경험을 확장한다는 그 범주 안에서 올해의 작가상 2024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작년 월작상 전시가 과거와 달리 작가들의 생애 중간 점검을 하는 작은 회고전 형태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같은 포맷으로 4명의 작가들의 작업 세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해시태그 2024 역시 올해 열립니다. 이 현대차와의 콜라보로 협업으로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올해가 5년차 되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요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흥미롭게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오래된 이야기 한 캐나다 VR 전시가 또한 이어집니다. 한국 캐나다가 수교한 지 60주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셀레브레이션을 할 겸 또 캐나다가 워낙 그 VR 영화의 강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여러 VR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예술적인 성취들을 한 자리에서 비교 감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MMCA 다원예술 2024 역시 올해도 연중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오래된 하이브리드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시대를 사물, 존재를 통해서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양상이 인간의 오래된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집중해서 고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름앤 비디오 역시 연중 지금 이 장소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가 팬데믹 이후 우리 자신과 자연 공동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정립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 로맨스로부터 호러까지, 그리고 제4회 아시아 필름 앤 비디오 포럼 등 여러 다양한 영화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연중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준비하고 있는 20개의 전시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